안녕하세요. 복잡한 사관학교 입시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오늘 제가 2027학년도 사관학교 입시, 그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해요. 육사, 공사, 해사, 국간사,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근데요, 이게 정말 큰 오해고 잘못하면 입시 전략 전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생각 하나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가 제일 좋은 학교지? 이런 질문은 잠시 접어둘게요. 대신에 내 강점은 대체 어느 학교랑 궁합이 제일 잘 맞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릴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순서는요. 먼저 각 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큰 그림부터 보고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본 다음에 제일 복잡한 입시 전형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랑 수능 뭐가 더 중요한지 따져보고 마지막엔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학교를 찾아보는 시간까지 가질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네 개의 사관학교가요, 겉으로 보면 전형 일정도 비슷하고 지원 자격도 거의 같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와, 각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철학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다릅니다. 그럼 이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사실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차이, 바로 모집 인원부터 시작되거든요. 보세요. 육사가 33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문이 가장 넓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해사나 국간사는 어때요? 인원이 훨씬 적죠. 이건 뭐 시작부터 경쟁이 엄청 치열할 거라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단순히 총원만 볼 게 아니에요. 남녀 비율이나 계열별 모집 인원을 보면 각 학교의 색깔이 확 드러나거든요. 특히 국간사 보세요. 성비도 독특하고 인문 자연 계열을 4대 6으로 뽑는다는 점, 이거 진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전략 게임입니다. 왜냐면 학교마다 입시 전형이라는 게임의 룰북이 아예 다르거든요. 어떤 곳은 엄청 복잡하고 또 어떤 곳은 아주 심플해요. 왼쪽 육사를 보면 와, 전형이 정말 많죠? 학교장 추천, 적성 우수. 이건 뭐 내가 가진 무기에 맞춰서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공사를 보세요. 아주 심플하죠? 우선 선발 80%, 종합 선발 20%. 거의 뭐 우선 선발에 올인해라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육사의 엄청난 전략적 카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미래국방인재 전형인데요. 이게 뭐냐면 1차 필기시험을 안 봐도 돼요. 대신에 오로지 학생부랑 서류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시험보다 서류가 훨씬 자신 있는데? 하는 분들한테는 육사가 그야말로 히든 카드를 하나 주는 셈이죠. 다른 학교엔 이런 거 없거든요. 회사는 또 되게 재미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폭포수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보세요. 우선 선발에 지원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다음 단계인 일반 우선 선발 후보가 되고, 거기서 또 안 되면 종합 선발 후보로 넘어갑니다. 한 번 지원으로 3번의 기회를 얻는 셈이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예요. 자, 많은 수험생들이 1차 시험에만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변수가 2개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학생부와 수능인데요. 이 둘의 영향력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이걸 모르면 전략을 제대로 짤 수가 없어요. 그럼 학생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육사, 특히 미래 국방인재 전형을 노린다면 학생부는 그냥 중요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간사도 마찬가지고요. 성실함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반면에 공사나 회사에서는 1차 시험 점수를 보조하는 역할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우선 선발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종합 선발, 그러니까 최종 라운드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수능이 끝판왕으로 등판하거든요. 특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해사랑 국간사는 수능 성적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봤죠? 이제 이걸 다 모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맞춤 전략을 짜드릴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학교를 써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학생부를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성적은 물론이고 동아리, 봉사활동까지 정말 완벽하게 관리했다면 그런 분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육군사관학교를 1순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국방인재 전형처럼 여러분이 3년간 쌓아온 그 노력을 가장 제대로 인정해주고 그걸로 합격할 수 있는 길을 가장 많이 열어둔 곳이 바로 육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나는 평소 모의고사보다 수능 때 더 잘 보는 일명 수능형 인간이다. 끝까지 버티는 뚝심이 내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해군 사관학교와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 두 학교는 마지막 종합선발에서 수능의 힘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마지막에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전략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복잡한 건 딱 질색이다. 그냥 심플하게 빨리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정답은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입니다. 두 학교 모두 모집 인원의 80%를 우선 선발로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일찌감치 합격을 거머쥐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겠죠. 자, 오늘 내용 한눈에 정리해볼까요? 육군은 다양한 길, 특히 학생부가 강하다면 최적의 선택지. 공군은 심플하게 우선 선발에 집중. 해군은 우선 선발 비중이 높지만 마지막엔 수능이 중요. 국간사는 간호장교라는 뚜렷한 목표와 함께 역시 수능이 최종 승부처.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어느 학교가 최고인가가 아닙니다. 바로 내 강점과 딱 맞는 학교는 어디인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전장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사관학교 입시 전략의 시작이자 끝입니다.